두만곤서 불효행 천리로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책을 만 권 읽은 것은 천리를 여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 격언을 스스로의 핑계 삼아 이번 여행은 특별한 분과 같이 출발하였다. 몇 번을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고산병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아름다운 비경을 보게 될 설렘을 가지게 만든다. 사천성에는 유독 아름다운 고산 초원이 많다. 해발 고도 3,000에서 4,000m 여름의 초원은 5색의 야생화가 비단같이 펼쳐있다. 홍원 초원 위로 달리는 중 몇 개의 천막이 쳐져 있는 곳에 잠시 차를 세웠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韩国的那个好这个茶年有对哦，是吗？比高啊，你喜欢什么这个吗？啥子你喜欢什么这个看韩剧啊？什么都看，什么都看爱情片也看，哦什么都看。什么都看呢？晚上这里睡觉呀？啊，我们在这里睡，哦，不冷啊？不能。不冷啊？感觉好像 한류는 이미 도시 문명과도 떨어져 있을 곳만 같은 곳에도 와 있었다. 홍원이라는 이름은 국공내정 시기에 홍군이 이 초원을 건너면서 희생되었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하여 1960년 주은내 총리가 명명하였고 그 일대 초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홍원대초원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홍원현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달빛만에 올랐다. 초원의 강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어 달빛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옛날 옛적에 대붕, 봉황, 백령은 서로 친구였고 그들은 산천대지를 위람하며 자유롭게 하늘을 여행하였는데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잊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대붕과 봉황은 달빛만의 산천으로, 백령은 백화강으로 바뀌어 인간 세상의 선경에 남았다. 티베트에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노래를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춤을 출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초원에서니 정말 노래와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홍원 초원의 그 길은 빈번하게 마운류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다. 광대한 초원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그 광대한 초원만큼 열려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루올가이 초원은 사천 서북고원의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중국의 6대 아름다운 습지 중 1위이다. 루올가이 초원의 황하고곡 제일만에 도착하여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황하이 발원지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루올가이 초원에서 9번 굽이 돌아 흐르는 곳이다. 광활한 초원은 한여름에는 바다의 꽃이 피고 손이 닿을 듯한 구름과 하늘의 바람과 말의 깃발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하다. 이백의 창진주, 황하지수 천상내, 황하의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처럼 아득한 원경까지 황하가 굽이치며 흐르는 풍경은 꿈결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힘겨운 인생은 이 드넓은 초원에서 바라보노라니 한낱 티끌처럼 보인다. 전망대를 내려오니 코라를 도는 한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코라, 즉 불탑이나 신성한 불교적 상징물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전성의 업장을 녹이는 일이라 해서 중요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코라를 돌거나 부처님께 깨끗한 물을 올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초원의 석양은 붉은 빛으로 덮여가고 있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의 흥분은 멈춰져야 하는 시간이다. 마오니우들이 풀을 뜯고 있는 곳에 차를 세웠는데 마멋들의 서식지가 보였다. 조금 후에 귀여운 마멋들이 보였다. 해발 3000m가 넘는 초원, 마멋이 살기에 쉬운 곳은 아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여러 달 동안 서식지가 눈으로 뒤덮일 수 있다. 포식자들은 하늘과 땅에서 호시탐탐 마멋을 노리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마멋은 대개 암컷과 수컷과 새끼들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생활하며 각 가족에게는 여러 개의 굴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 생활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위험할 때 사용하는 은신처라고 한다. 화호 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어느 장족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른다. 어떤 의미의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정서, 한이 느껴진다. 이 호수는 고온습지 생물다양성 자연보호구역으로 검은목 두루미와 고온 물고기, 기타 희귀동물이 있다. 화호는 마치 화환을 쓰고 숲에서 목욕하는 소녀와 같은 모양이라 화호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망망대해의 지평선의 끝이 호수의 끝인 듯하다. 구체구는 계곡에 9개의 티베트족 촌락이 존재하여 얻어진 이름이다. 구체구는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사계절의 경치가 제각기 다른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녹색 호수, 층폭포, 다채로운 세계숲, 설봉, 티베트 사람의 정서, 파란 얼음, 그것이다. 황산길의 불가나, 구체길의 불간수. 황산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구체구의 물을 보면 다른 물을 보지 않는다. 구체구를 칭송하는 말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물의 색깔은 신비하고 오묘하다. 구체구는 몇 개의 전설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초목의 만물을 주관하는 지신인 비앙도 명세파는 9명의 아름답고 총명한 딸이 있었다. 어느 날 9명의 딸들은 시상세계를 구경하던 중 악귀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천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삼촌, 고모의 도움으로 악귀와 싸워 이겼다. 하지만 지상은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었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지상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주기를 요청했다. 9명의 딸들은 녹색의 보석을 12개의 설봉에 뿌렸다. 곧 산도 물도 푸르고 그녀들이 목욕을 한 호수는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변했다. 경작했던 곳에는 아주 좋은 곡식이 자라고 그들이 갔던 숲과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작은 동물들은 춤을 추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두 생기가 넘쳤다. 9명의 딸들은 이곳 사람들을 도와서 집을 재건하고 9명의 티베트 총각과 각각 결혼하여 천천히 9개의 부족을 형성하고 모두 한 집처럼 단결하였다. 그 후 사람들은 이곳을 구체고라고 불렀다. 전설보다 더 아름다운 곳,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곳, 그곳이 구체고다. 황룡 입구에서 4km 정도 걸으면 황룡의 최고 하이라이트인 오체지를 볼 수 있다.
고도가 3,500m 안팎이라 거친 숨을 쉬면서 황룡사 앞에 다다랐다.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황룡사는 설산사, 백루사, 장룡사로 알려져 있으며 황룡의 명명과 관련해서는 협곡의 모습으로 인한 것, 그리고 전설과 관련되어 있다. 해발 3,500m의 해발 협곡에 황금빛 거대한 용이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려는 모습이다. 중국 고대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불사신 황룡전인이 우임금의 치수를 도왔다. 황룡전인이 돌을 닦고 신선이 되었는데 그날이 6월 15일이라고 한다. 후손들이 황룡전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곳에 황룡사를 짓고 비를 세웠다. 그래서 매년 6월 15일에는 황룡묘회가 열린다. 일반적인 사찰의 묘회란 그 종교적 행사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황룡묘회는 장족, 강족, 해족, 한족 등 여러 민족이 텐트, 취사도구, 식료품을 가지고 산에 올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상서로운 풍경과 풍요를 기원하고 청춘 남녀들은 이곳에서 서로 애틋한 마음을 나눈다. 크고 작은 계단의 연못이 타원용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얼핏 보면 하늘색이지만 주위를 둘러싼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빛이 파랑, 초록, 노랑, 보라 등 5개 색채가 투영된다. 금사포지는 탄산염과 석회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 황금빛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다. 용의 비늘 갑오 조각처럼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금사포지는 황룡의 또 다른 풍경이다. 석회 쓰는 물에 잘 녹아 웅덩이를 만들고 석회가 굳어서 우벽을 만들면서 연못이 형성이 된 것이다. 수억 년이 흐르면서 지금도 신비로운 연못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상선약수, 수선리, 만불이부재, 처중인지소, 거기오도.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의 선함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스스로 처신한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의 진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구체구와 황룡의 물은 노자의 상선약수를 실천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듯하다.这个多少公斤啊？这个是多少公斤？ 90多公斤吧， 90多公斤啊！ 哎，90多公斤。哦，辛苦辛苦，哎呦。